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장 이성준입니다. 우리 청주대학교는 1947년 민족교육의 성국자이신 청암 김원근, 석정 김영근 두 형제분이 교육부국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대학으로 광복 후 한수이남 최초의 4년제 대학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대학입니다. 우리 청주대학교는 실용학문을 바탕으로 성숙한 문화세계를 창조하자는 실학성세의 교육 이념을 추구하며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나라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왔습니다. 우리 청주대학교는 중장기 발전 계획의 비전으로 실학성세 4.0, 지역 가치 창출, 학생 중심, 특성화, 교육 혁신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책무가 지역의 발전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지역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학, 학부모들께서 안심하고 학생을 보낼 수 있는 대학,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비전입니다. 한편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4대 특성화 영역, 즉 BT 보건의료, 디자인 컨텐츠, ICT 에너지, 항공 분야를 설정하고 그 토대를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우리 청주대학교는 중장기 발전 계획 CJU 2030의 비전, 목표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혁신 과제를 수립하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혁신을 중심으로 산학 협력, 학생 지원, 그리고 특성화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혁신 선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대학교의 혁신 지원 사업은 교육, 산학, 특성화 학생 지원 영역에서 모두 9개 프로그램, 24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의 핵심은 우리 대학생들이 경험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경험,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의 딱딱한 강의실에서 벗어나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 지역사회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문제 해결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경험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 기반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PBL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개발한 PBL 교과목과 창의융합 과목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대학 환경 또한 이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고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우리 대학은 지원 체계 및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교육 혁신, 산업협력 혁신, 학생 지원 혁신, 그리고 특성화 분야의 혁신을 빠르게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일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2021년 CJU 대학 혁신 사업 성과 확산 포럼의 온라인 영상 자료를 통해 청주대학교의 2021학년도 사업에 대한 혁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대학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게 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청주대학교 대학 혁신 사업의 성공 공유와 확산을 통해 우리 청주대학교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대학 스스로 차년도 사업을 더욱더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청주대학교의 대학혁신 사업단이 대학혁신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융복합교육센터 김연신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지역 미래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실용융합형 인재 양성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교과목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융복합 교육센터 소개, 두 번째로 추진 사업, 그리고 세 번째로 교과목 운영 우수 사례로 창의융합형 교과목과 V컴퍼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융복합 교육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융복합 교육센터는 교육혁신원에 소속되어 있고요.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관리 케어센터, 융복합 교육센터 3개의 부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 영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산학, 특성화, 학생 지원 4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융복합 교육센터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목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을 창출하는 것이고, 지역 미래산업 수요를 선도하는 실용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중심 인재 양성이 저희 교육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진 사업입니다. 저희 융복합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자기 주도 설계형 융복합 학사제도 운영이 있고, 두 번째로 융복합 전공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융복합 학사제도 운영은 크게 융복합 전공블록 개발, 저희가 융복합 전공블록 개발로 다양한 융복합 전공 교육 과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융합형 교과목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융합형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상회사, 버추얼 컴퍼니로 V컴퍼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전공 활성화를 위해 이수 학생 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융복합 전공 교육과정 운영으로 저희가 융복합 전공 이수 승인 학생 수를 관리를 해서 학생 홍보 모집서부터 졸업 사정까지 모든 학사 업무를 저희 융복합 교육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융복합 전공 개발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2개의 융복합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과목 우수 사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창의융합형 교과목과 V컴퍼니 두 가지 교과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창의융합형 교과목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추진 배경에는 충청북도에서 6대 신성장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 태양광, 신에너지 산업, 그리고 화장품 뷰티, 그리고 항공산업, 그리고 ICT 융복합, 그리고 유기농 식품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대학도 이런 지역 산업 기반의 특성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추진 배경에는 우리 학교에서 청주대학교 지역 산업 기반 특성화 전략으로 먼저 ICT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 그리고 에너지 광기술 융합 학부, 그리고 융합 전자공학부, 디자인 콘텐츠 산업 분야는 디자인 조형학부, 그리고 휴먼 디자인 학부,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BT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는 BT 융합학부 보건의료과학대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산업 분야로는 저희 학교에 항공학부가 있습니다. 항공학부에 항공운항학 전공, 그리고 항공기계공학 전공, 그리고 항공서비스학 전공, 그리고 무인항공기학 전공이 항공산업에 대응을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네, 저희 21학년도 우수 사례 발표 및 제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3월에는 2020 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사례에 충청권역 협의회에 창의융합형 융복합 교과목 운영이라는 사례로 저희가 제출을 하였고, 7월에는 2021년 대학혁신포럼, 대학혁신 오늘과 미래를 만나다 라는 혁신적 교수법이라는 사례로 저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21년 12월 대학혁신지원사업 충청권역 협의회에서 지역 미래산업 맞춤형 창의융합형 교수법 우수 사례라는 주제로 저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2021년 7월 대학혁신 포럼에 대학혁신 오늘과 미래를 만나다에서 저희 융복합교육센터 센터장님께서 청주대학교 지역 미래산업 맞춤형 창의융합형 교수법 우수 사례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2021년 12월 대학혁신지원사업 충청권역협의회에서 지역 미래산업 맞춤형 창의융합 교수법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창의융합형 교과목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교과목을 공모를 해서 2개 이상 전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서 참여 교수님 대상으로 저희가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강 학생 대상으로 중간 강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강의 평가를 마치고 학기 말이 되면 기말 강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다음 학기에도 계속해서 이 만족도 결과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강 및 성적 입력이 되면 계절학기 학점을 부여함으로 융복합 창의융합형 교과목 운영을 마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학기별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이번 2021년 2학기까지 총 24개 교과목을 운영을 하였고 15개 전공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8분의 교수님께서 참여를 하셨고 총 수강 인원이 454명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학과의 활발한 참여로 목표값이 15개였습니다. 그런데 총 저희가 24개를 달성하여서 목표값의 160%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에는 개인 비행체 프로토타입 설계 기본 과정을 운영을 하였고요. 무인 항공기학, 항공기계공학, 산업디자인 3개 학과가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지역 특화 브랜드 개발, 그리고 세 번째로 셀프 디자인, 네, 이렇게 1학기에 운영이 되었고요. 2학기에는 호텔 경제, 그리고 1학기 때 동일하게 운영을 하였던 셀프 브랜드 디자인, 그리고 나머지 3교과목 스마트 손수레 창의 설계, 자율주행 서빙 모빌리티 개념 설계, 그리고 무인기를 활용한 지적 측량, 이 3과목은 시대를 잘 반영을 하고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교과목인데요. 네, 지금 현재 거의 운영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총 8과목을 올해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학기에 운영한 교과목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개인비행체 프로토타입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 교과목은 무인 항공기학, 그리고 항공기계공학, 그리고 산업디자인 3학과가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서로 강화하면서 운영한 교과목인데요. 먼저 2019학년도 2학기에 처음 이 과목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으로 개인비행체 구동 원리를 배우고 2020학년도 1학기에는 개인비행체 상세 설계 및 제작으로 개인비행체 프로토타입을 설계를 수강한 학생들이 이 과목을 그대로 수강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2학기에 융합 모빌리티 종합 설계, 이 교과목을 통해서 개인비행체를 설계 제작하고 국제 PAB 기술 경연대회까지 출전을 하면서 저희가 국제대회에서 대학팀은 3위, 그리고 종합팀 5위로 장려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새 학기 동안 운영되었던 이 교과목으로 저희가 작년에 우수 사례를 여러 번 제출을 하였고요. 그 교과목이 기초 과정이 올해 또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네, 1학기에 운영되었던 다른 교과목으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지역 특화 브랜드 개발 교과목입니다. 이 교과목 같은 경우는 산업디자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두 학과가 참여를 하였는데요. 먼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서 실시간 화상회의를 진행을 하였고요. 전체 수업과 팀별 회의를 통해 창의적 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팀별 작업 및 미팅도 소그룹으로 갖게 되었는데요. 대상에 맞는 사용자 조사 방법을 설계하고 그리고 직접 현장을 실습하면서 현장 실습은 저희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현장 실습 및 문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진 같은 경우 팀별 작업 사진입니다. 팀별 작업을 통해 패키지 디자인을 경험하고 작업물을 공동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역 문화 콘텐츠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을 함으로써 소비자, 사용자 중심의 조사 방법 설계로 인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요.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제품 패키지를 직접 디자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서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제작한 작품들인데요. 다음 사진도 이렇게 앞에는 이제 티백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꽃빵, 패키지 디자인, 이렇게 지역 그리고 화장품 디자인도 있고요. 지역색을 잘 살려서 이렇게 직접 상품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 제품 그 패키지를 학생들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창의융합형 교과목 학기별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2019학년도 2학기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만족도가 68.4%로 좀 낮은 편이었는데요. 저희가 많이 이제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96.1%, 그리고 2학기에는 97.8%, 그리고 올해 1학기 같은 경우에도 3%는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만족도 94.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불만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V컴퍼니입니다. 저희가 V컴퍼니는 학생의 직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공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학내 가상 기업으로 세운 교과목인데요. 지역 산업체와 연계하여서 기업과 유사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전공 지식과 기업의 주요 업무를 체험하게 하므로 실무 융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이 V컴퍼니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V컴퍼니의 추진 필요성은 첫째로 기업 경영 관련 실무와 경영, 그리고 가치 창출을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장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전공 미스매치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V컴퍼니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채용 공고를 하게 됩니다. 채용 공고를 학교 홈페이지와 문자, 카톡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두 번째로 채용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채용 심사는 학생들이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융복합교육센터로 제출을 하고 그 제출한 서류를 V컴퍼니 주임 교수님께서 심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수업이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회사 근무로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의거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하루에 6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4시간은 저희가 수업이 이루어지고 2시간은 학생들 간의 팀별 과제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근무 실적 평가입니다. 근무 실적 평가는 V컴퍼니의 그 대표 교수님이 계십니다. V컴퍼니 그 대표 CEO 교수님에 의해서 주차별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평가는 패스 논패스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는 모든 커리큘럼을 이수한 자, 그리고 무단 결근 3회 미만자가 퇴사 처리가 되고요. 정상 퇴사한 학생은 학점과 수료증이 부여가 됩니다. 네, V컴퍼니 학기별 운영 실적입니다. V컴퍼니는 2020학년도 1학기에 1개가 운영이 되었고 2021학년도에 여름에 1개가 운영되었고 지금 현재 또 동기에 V컴퍼니가 진행 중입니다. V컴퍼니 주차별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하고 다음은 기업 조직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세무사 회계 특강이 있는데요. 세무사 회계 특강 같은 경우는 현직 세무사를 저희가 강사님으로 초빙을 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사업 계획, 그리고 현장 견학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강사님을 초청해서 BSC 업무 평가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교수님께서, 대표 CEO 교수님께서 업무 관점, 개념 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고, 그리고 혁신사관학교 대표 특강이 있습니다. 이 혁신사관학교 대표님께서는 주로 기업 임원이나 공무원을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생들이 아주 만족도가 높은, 그리고 교육의 질이 높다고 평가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것으로 수업은 마무리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료 및 그리고 우수학생 시상식으로 이 V컴퍼니를 마치게 됩니다. 네, V컴퍼니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학예와 2021년 학예에 학생들이 만족도 평가를 통해 좋은 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는데요. 2020년 학예 같은 경우 좋은 점은 실제 기업 내 직무별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여서 기업 운영에 참여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 대표가 CEO로 참여하여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과 기업 운영에 대한 경험을 청취해서 좋았다. 그리고 실제 기업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학예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못 모였다가 모이게 되면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발표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팀 활동에 대한 사회 적응력 강화, 그리고 성적 평가 방식이 패스 난 패스라서 좋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혁신적인 수업 방식이었다. 그리고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향상되었다라는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2020년 같은 경우 운영 지원비 집행이 좀 간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계획서대로 운영되지 않아 아쉬웠다. 어떤 학생은 계획서대로 운영되지 않고 좀 유동적이어서 좋았다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요거는 학생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초반 구성원의 이해도가 낮아 과제 수행이 좀 어려워서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 지원비 절차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가 받은 건의사항으로는 발표를 2번 했으면 좋겠다. 모집 요강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외부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V컴퍼니 수업 중에 가장 좋았던 수업 저희가 인기 투표를 했는데요. 57.1%가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위가 회계사 특강, 그리고 공동 3위가 현장 견학과 혁신사관학교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V컴퍼니 실적으로 저희 V컴퍼니 운영한 것이 이제 기사로 난 것이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네, 여기 제목 아래에 보시면 융복합적 사고, 현장 중심, 경험 위해 대학 내 기업 모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사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V컴퍼니는 대학생들의 현장 중심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저희 학교에 기사로 나온 것인데요.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평가 A등급을 이번에 저희가 혁신 사업에서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A등급 획득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에 저희 융복합 교육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제목 아래에 보시면 자기주도형 융복합 학사제도 운영 등 우수하다. 그리고 그래서 20% 추가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사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봤는데요. 학사제도 혁신을 통한 융복합 기반 교육을 강화했다. 그리고 자기주도 설계형 융복합 학사제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의 융합형 교과목과 가상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한 V컴퍼니를 말하는 거죠. 가상기업 체험은 경험과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을 구축했다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융복합교육센터가 이 A등급 획득을 하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가 보람 있고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교과목별 우수 사례 성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창의융합형 교과목 경진대회를 실시하여서 이 좋은 성과를 확산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학생 전공 및 학년을 고려한 융복합 교육과정 구성 및 개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분야 창의융합형 교과목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참여 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서 강의를 계속 개선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대학 4대 특성화 영역을 반영한 V컴퍼니 설립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융복합교육센터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교육성과관리 케어센터 연구원 하단비입니다. 우선 우수사례 발표에 앞서 교육성과관리 케어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성과관리 케어센터는 학생들이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핵심 역량 및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강화를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역량 마일리지 장학제도 운영과 CJU 인재인증 제도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 내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지표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EDB와 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생 경험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 포럼에서는 2021학년도에 구축한 EDB와 케어 시스템을 우수 사례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성과관리 케어센터 우수 사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어 시스템을 어떤 이유로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현재 케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케어 시스템에 대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케어 시스템은 대학 IR을 위해 추진이 되었습니다. 대학 IR이란 학 내외의 모든 관련 데이터를 관리 및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교육 성과 향상을 통한 교육 혁신 제고를 위한 대학 기관 연구입니다. 때문에 청주대학교 교육성과관리 케어센터에서는 IR 업무로서 대학 내외의 데이터 자료 수집, 조사, 관리,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경영정보 시스템에서는 대학정보 공시 기반의 데이터로 현재 타 대학과의 비교 자료 혹은 학과 간의 비교 자료만 제시하고 있어서 세부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정 투자 대비 학생에게 미치는 교육 성과와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석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교육 성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들이 부서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통합 관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EDB와 케어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DB, 즉 Experience Data Bank란 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 내외로 생성되는 경험 자료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 수집 및 관리하는 곳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환류하기 위하여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케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주대학교 학생만의 성향, 학업, 취약 부분 파악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교육 성과, 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들이 케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데이터 추출 및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케어 시스템은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케어 시스템 체계 및 진행 상황을 이 화면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표시된 바와 같이 교내 데이터 수집만 마친 상황이며 그 이후의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우선 교육 성과 영역을 4가지 영역, 즉 학생, 교수, 교육 과정, 대학 영역으로 분류를 하여 각 영역별 교육 성과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성과를 교차 검증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시각화를 통해 영역별 결과 보고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케어센터에서 작년 11월부터 학생 영역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eAdvisor인데 eAdvisor란 개인 맞춤형 피드백, 즉 SIF, Student Individual Feedback을 통해서 학생 성공 패턴 대비 각 학생에게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설정한 목표, 직업 혹은 기업에 해당하는 졸업생의 성공 패턴 및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현재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학점, 스펙, 역량 등에 대하여 개인적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생 성과 평가의 결과로 부서 단위 환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학생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결과로 제시되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 성과에 별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으면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 등으로 환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케어 시스템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케어 시스템이란 대학 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즉 청주대학교로 말하자면 차세대 종합정보 시스템과 에델바이스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EDB라는 데이터 뱅크로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EDB에 저장된 학생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 성과 영역별 분석 및 관리하는 곳이 케어 시스템입니다. 케어 시스템 안에서 핵심 역량별 역량지수 산출식을 기반으로 CJU 인재인증 역량지수를 도출하여 인재인증 선발도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 성과 영역별 분석 보고서 산출과 학생 개인별 피드백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구현되어 있는 케어 시스템 페이지에서는 위 화면과 같이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월 단위 혹은 학기 단위 등 시점별로 축적되어 있어 추적 연구 및 종단 연구가 가능합니다. 업무 담당자가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각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CJU 인재인증을 선발하는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작년에는 업무 담당자가 일일이 직접 데이터를 정리하고 계산하였지만 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CJU 인재인증 선발에 있어 케어 시스템이 활용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케어 시스템을 통해 인재인증 산출식을 이용하여 교과 및 비교과 이수 내역을 핵심 역량지수 및 자기주도 활동지수로 환산하여 총 역량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케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인재 선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확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의 향후 과제 및 계획입니다. 현재 케어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이 완료된 상황이며 시스템도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교육 성과 영역 중 학생 영역에 대하여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도화하면 좋을지
사전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사전 설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케어 시스템 학생 영역 고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재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피드백, 서비스 즉 SIF를 제공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성과 분석을 통해 각 부서별 환류체계 재고를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SIF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베타 테스트 후 정식 도입 및 더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주는 케어봇 구현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 성과 영역 중 학생 영역 고도화가 마무리되면 교육 과정, 대학, 교수 영역에 대하여 고도화가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케어 시스템은 청주대학교가 교육 성과를 향상하고 인증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이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교육성과관리 케어센터 하단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양대학 기초교육 클리닉부의 안광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글쓰기 전문 클리닉 제도 성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쓰기 전문 클리닉 제도는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글쓰기 클리닉을 중심으로 크게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추진 배경, 두 번째, 운영 및 실적, 세 번째, 성과 사례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확대 배경입니다. 전공교육 과정 개편과 교육과정 통합으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이 배경이므로 그래서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자의 기초학력 증진 및 학업 성취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석적,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의 쓰기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학습자의 개인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대학 교육에 적용을 시킨다면 글쓰기 교육은 대학생으로서의 올바른 학업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기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주체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기초조사입니다. 앞서 말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실제로 어떠한 세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프로그램 기초조사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기초조사는 크게 재학생 쓰기 실태 조사 그리고 재학생 쓰기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설문 문항 제작, 표본 추출, 자료 및 수집 분석, 분석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학생 쓰기 실태 조사는 쓰기 염려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즉 학생들은 무엇을 이유로 쓰기를 멀리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쓰기 불안은 쓰기 수행 과정뿐만이 아니라 결과물, 쓰기 능력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쓰기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밑에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쓰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를 시키고 질 높은 쓰기 결과물을 생산하게 하는 것이 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곧 1:0 맞춤형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인 글쓰기 클리닉을 설정하는 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음과 같이 38개의 설문에 대해서 조사를 한 설문 문항입니다. 이 중에서 30번째, 나는 쓰기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지만 쓰기가 두렵다는 것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가장 요구하는 쓰기 교육이 무엇인지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글의 유형 중에 자기소개서와 논증적 글, 즉 보고서 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논증적 글쓰기의 에세이 작성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작성하게 되는 글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과 해당 유형의 기초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글 유형별 맞춤형 강의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능동적인 필자가 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쓰기 흥미를 유발해야 된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쓰기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쓰기 교육적 환경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글쓰기 전문 클리닉 제도의 근간이 되는 글쓰기 클리닉입니다. 글쓰기 클리닉은 학습자가 희망하는 다양한 쓰기 유형에 대해서 다각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리포트, 보고서, 자기소개서, 감상문, 서평 등 여러 가지의 글의 유형에 따라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쓰기 전략 교실입니다. 글의 유형별 쓰기 전략 교실을 통해서 집중적인 글쓰기 전략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열별 글쓰기 클리닉 및 워크숍입니다. 계열별 글쓰기 교과목 연계를 통해서 계열별 특수성을 고려한 글쓰기 전략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목 이름으로는 사회과학과 글쓰기, 이공계를 위한 글쓰기, 예술과 글쓰기와 같은 교과목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목별 기말고사 과제나 평상시 과제, 클리닉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글쓰기 전략을 지도하고 방학기간 해당 교과목 담당 지도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기초지식을 심층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쓰기 클리닉의 운영 절차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1대1 피드백을 원하는 글과 신청서와 함께 교수자에게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자가 그 글을 첨삭하고 수정을 한 후에 학생에게 다시 그 피드백 내용을 회신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학생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추가 첨삭을 원할 경우에 앞의 과정이 다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만족도를 진행을 하고 그것은 프로그램 개선 방안, 신규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글쓰기 클리닉의 운영 실적입니다. 2019학년 2학기 51명, 2020학년도 146명, 2021학년도는 18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쓰기 클리닉 학년별 통계입니다. 19학년도에는 2학년, 20학년, 21학년에는 4학년이 가장 많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한 글의 유형 비율은 개인과제가 35%, 자기소개서가 20%로 나타났는데요. 취업과 학점에 가장 관심이 많은 4학년 학생이 신청한 것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쓰기 클리닉을 신청한 학생들은 글의 분석적 관점 그리고 총체적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분석적 관점에서는 글의 내용, 조직, 표현, 표기 표현, 기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총체적 관점으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글 자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글 자체에 대한 첨삭뿐만이 아니라 글에서 보이는 학생의 개인의 좋지 않은 글쓰기 습관까지도 고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쓰기 전략 교실 프로그램입니다. 쓰기 교육 요구를 반영해서 글의 유형을 선정을 하고 작문 전략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자기소개서의 요구가, 2021년도에는 기초 글쓰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해당 영역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쓰기 전략 교실의 운영 실적입니다. 2019학년도 2학기에 5명, 2020학년도에 16명, 2021학년도에 498명으로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을 보입니다. 이 이유는 온라인 강의에 따라서 높아진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강의를 학습하고 해당 강의의 과제 내용을 하나의 글로 작성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는 만족도 및 수요조사 부분입니다. 매번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만족도 조사 안에 있는 다음 학기 수요조사를 통해서 세부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20년에 가장 수요가 많은 기초글쓰기, 자기소개서 영역을 21년 세부 주제로 선정을 하였고 이번 21년에 가장 수요가 많은 발표 및 PPT 구성, 보고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을 다음 연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열별 글쓰기 클리닉 및 워크숍은 계열별 교과목과 연계해서
계열별 특수성을 고려한 후 글쓰기 전략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세 가지 교과목인 사회과학 글쓰기, 이공계열 글쓰기, 예술과 글쓰기와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열별 글쓰기 클리닉 및 워크숍의 운영 실적 및 내용입니다. 참여 인원은 2020학년도에 23명, 2021학년도에 199명입니다. 옆에 보시는 세부 주제 선정 같은 경우는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회의 후에 선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계열별 글쓰기 클리닉 및 워크숍의 운영 내용입니다. 교과목별 기말고사 과제나 평상시 과제를 클리닉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글쓰기 전략을 지도하고 방학 기간에 해당 교과목 담당 지도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기초 지식을 심층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19학년도에 56명, 20학년도에 185명이고 2021학년도에는 881명으로 현재 설정해 놓은 프로그램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입니다. 2021학년에는 청주대학교 라이프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이 중에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에세이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학생 전원이 글쓰기 클리닉과 연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부서 운영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지속될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쓰기 역량 향상도 검사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향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글의 구성, 표현력, 쓰기 효능감, 상위 인지에 대해서 검사 문항을 만들어서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산출을 해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자기평가 그리고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 교수자의 평가로 진행이 되고 프로그램이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한 후의 점수가 옆에 보이듯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쓰기 역량 향상도 검사 학년별 통계입니다. 학년별 향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4학년에서 가장 향상도가 높게 나온 것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 시스템 KSSR 자료 중에 의사소통 역량 부분입니다. 1학년 중 신청한 100여 명에 대해서 진행을 한 조사입니다. 왼쪽은 2019학년, 오른쪽은 2021학년도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특히 쓰기 영역이 많이 상승한 것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성과 포럼 발표를 진행하게 된 현장실습지원센터 김득용 연구원입니다. 저희 센터는 디지털 이동형 엑스턴 장비의 교육용 보조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우수 사례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랩에 대한 소개, 운영 실적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입니다. 프로젝트 랩은 교수와 기업, 학생이 한 팀이 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업이 노하우 공유를 통하여 학생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팀당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며 선정된 팀에게 팀당 최대 600만 원 상당의 제작비, 회의비, 멘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의 경우 기술 및 개발 분야 프로젝트가 8건 진행되었고 78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사업의 목표를 매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우수한 프로그램인 만큼 평가 결과도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참여한 팀들의 프로젝트 주제를 간단히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입니다. 주제는 이동형 엑스턴 장비의 교육용 보조 시스템 개발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우수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코로나19 및 고령화에 따라 이동형 엑스턴 장비 검사 횟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교육이나 훈련 과정 등이 없어 고가의 장비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상 진단 장비는
전자의료기기 시장에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가의 장비를 대부분 외국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사의 시선에서 전방이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초보 방사선사의 육안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도 X선이 수직으로 잘 입사되어 있을 때의 모양과 잘못 찍혔을 때의 모양이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X선 장비는 병원 내 복잡한 구조와 많은 내원객의 이동으로 운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컨트롤 또한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X선 장비의 영상 검출기는 X, Y, Z축 방향으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X선이 영상 검출기에 수직으로 입사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보자들이 손쉽게 운행 훈련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 개발 및 정밀한 X선 조사를 위해 영상 검출기와 X선 관이 선속이 일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으로 삼은 장비는 DR잼의 토파제 40D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아두이노 메가 2560 등 약 13가지 재료 및 코딩을 활용하였고, 운행 교육 및 영상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하였으며 여러 가지 코스를 생각하며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운전할 때는 라인 색상에 따라 흡수량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올바르게 갈 경우 초록색, 센서 하나를 침범하였을 경우 노란색, 2개 이상의 센서가 침범할 경우 빨간색이 작동하게 하였으며, 초음파 센서의 경우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장애물과의 거리가 20cm 미만일 경우 경고음이 울리게 램프의 색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게 하였습니다. 코스 구성 설계는 다음과 같이 S자, D자, T자 코스 등으로 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초반에는 운전 실수에 따른 카운트가 많은 반면 시행 횟수를 반복할수록 실수 카운트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를 사용하게 될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 결과이며 참여 인원의 69%가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형 X선 장비 시범 영상입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내에서는 방사선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참여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는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인한 이동성 감소, 초보 방사선사들이 운전 능력 향상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동형 X선 검사에 대한 교육 환경 시스템 구축 및 장비 사용 분야 확장 등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취창업지원단 취업지원팀 김현진입니다. 취업지원팀에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추진 배경, 취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운영 효과 및 향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청주대학교는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우리 대학 고유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네스트 플러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취업의 증대와 POE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주대학교는 학생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 학년을 기본으로 진로, 취업 준비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험, 실무, 문제 해결 역량 등 현장 실무 연계 강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진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편안하게 준비하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다니고 싶은 대학을 구현하고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 지원팀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팀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은 크게 넥스트 플러스, 엑스네스트 플러스, 스마트 취업지원체계 구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넥스트 플러스는 목표 기업 및 직무를 발굴하고 분석, 준비하는 방법과 취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닥터 CDP와 1:1 코칭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 완성, 직무를 기반으로 한 실전 면접 및 1:1 피드백을 통해 면접 준비를 완벽하게 지원해주는 면접을 잡아라가 있습니다. 엑스네스트 플러스는 지역산업 강좌로 실습, 인턴, 취업 연계 및 전공별 진행으로 실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파란 지역산업 융복합 취업 강좌와 전공별 맞춤화된 현장 실무 견학 및 지역산업체에 대한 실무 이해를 돕는 파란 현장 실무 견학, 학생과 교수가 식사를 하며 직장 예절 교육을 시행하는 파란 브런치 강좌, 기업의 문제, 정의, 해결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하여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시키는 파란 문제 해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마트 취업 지원 체계 구축은 메이크 CJU 탤런츠와 CJU 탤런츠 뱅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NECDP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경력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과 기업이 실시간으로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이 연계되도록 구축해놓은 시스템입니다. 취업지원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네스트 플러스, 엑스네스트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4,665명이며 달성 목표값인 19.7%보다 높은 43.6%의 참여도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목표값 대비 달성률은 131.3%입니다. 2020년 네스트 플러스 엑스네스트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은 5,445명이며 2020년 역시 달성 목표값인 20.6%를 넘긴 49.6%의 참여도를 보여주었으며 프로그램 목표값 대비 달성률은 142.5%입니다. 2021년 네스트 플러스 엑스네스트 플러스 프로그램은 달성 목표값을 당초 21.5%에서 36.3%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12월 30일 기준 3,994명으로 달성 목표값인 36.3%보다 높은 37.1%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목표값 대비 달성률은 102.2%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포함한다면 최종 달성값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취업률과 우리 대학 평균 취업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취업률은 77.5%로 우리 대학 평균 취업률인 64.2%보다
13.3%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역시 마찬가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취업률이 73.1%, 우리 대학 평균 취업률은 64.2%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이 8.9%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우리 대학 학생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되어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 대비 청주대 취업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일반 대학 취업률과 청주대 취업률 모두 64.2%로 동일한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청주대의 취업률이 일반 대학 취업률인 63.3%보다 0.9% 높은 64.2%를 달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일반 대학 취업률 61.1%, 청주대 취업률 62.7%로 2020년보다 더 높은 1.6%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 대학 대비 청주대 취업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청주대 취업률은 64.2%로 충청권 대학 취업률인 64.9%보다 0.7% 낮은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충청권 대학 취업률인 64.3%보다 0.1% 낮은 64.2%로 취업률의 차이를 좁혔습니다. 2021년에는 청주대 취업률 62.7%, 충청권 대학 취업률 62%로 0.7%의 차이로 충청권 대학의 취업률을 상회하였습니다. 청주대학교 취업지원팀은 학생의 생애 주기와 현장 실무 연계 강도에 맞춘 체계적인 맞춤형 넥스트 플러스, 엑스네스트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청주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청주대학교의 취업률이 전국과 충청권 평균을 상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시스템 분야인 CJU 탤런트 뱅크 인재 매칭 성과입니다. 채용 기업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채용 인원은 재학생 3인, 졸업생 2인으로 총 5인이 채용되었습니다. 채용 절차입니다. 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청주대학교 CJU 탤런트 뱅크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채용 공고를 등록하였습니다. 2. 취업지원팀에서 청주대학교 에델바이스 NECDP를 통해 경력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CJU 탤런트 뱅크에 자신의 취업정보 제공을 동의한 학생과 졸업생 중 조건에 맞는 8인을 선발하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추천하였습니다. 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CJU 탤런트 뱅크를 통해 취업 정보 제공 동의 학생의 취업 정보를 열람하여 경력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를 확인하고 면접을 제안하였습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면접을 진행한 학생 중 재학생 3인과 졸업생 2인을 최종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번 채용으로 청주대학교는 취업 대상 학생들에게 성공 사례 제시를 통한 CJU 탤런트 뱅크 인원 유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과 및 향후 방향입니다. 운영 효과로는 현장 경업, 문제 해결 역량 강화에 따른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고도화를 통한 취업 기반 마련 및 취업률의 증대입니다. 또한 취업 준비 단계에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역량만큼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으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부과하여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얻어 취업 만족도 및 취업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방향은 청주시와 충청북도 지역의 산업 및 기업, 기관과 연계한 취업 활동 기회를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경제와 취업 역량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취업지원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값 달성뿐만 아니라 기존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넥스트 플러스 프로그램과 고도화된 엑스네스트 플러스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학과 충청권 대학 평균 취업률을 모두 상회하는 결과로 성공적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주대학교 취업지원팀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주대학교 취업지원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교육센터의 발표를 맡은 문지은입니다.
창업교육센터는 우수 사례는 성공 예비 창업자 육성이 가능한 밀착형 창업 지원 시스템 세이프 플러스 S 구축입니다. 창업교육센터는 세이프 플러스 S 구축을 위해 창업 환경 조성,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우수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지원, 학생 창업 및 크라우드 펀딩 지원, 성과 확산 등의 총 5단계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1단계로 창업 환경 조성 활동을 했습니다. 2014학년도 창업교육센터 개소 전까지 청주대학교의 창업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상태였습니다. 창업교육센터는 2021학년도 12월 기준 창업동아리 51팀 총 2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단계 창업 환경 조성 활동 성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학생 창업 공간, 행정사무실 공간을 조성하였고 3D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등의 비품을 구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융합 앙트레 프레너 트랙을 운영하였습니다. 비호가 프로그램으로 세이프 프로그램과 세이프 프로그램을 고도한 세이프 플러스 S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교과목으로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 1등 48과목을 개설 및 운영했습니다. 2022학년 기준 창업지원 인력은 창업동아리 지도교수 31명, 정당 멘토 29명, 센터 정담 인력 4명입니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 시스템의 핵심은 세이프 프로그램과 세이프 플러스 S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이프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목적입니다. 세이프 프로그램은 세이프를 고도화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연계에 창업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이프 프로그램은 창업동아리 발굴, 육성, 창업기업 현장 견학, 창업캠프 및 워크숍, 창업 멘토링 및 창업 컨설팅, 창업 경진대회 및 성과 전시회, 창업 심화과정, 창업 장려 및 지도, 창업 전문가 특강, CJU 청년 비상 프로그램, 교육 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플러스 S 프로그램은 디자인 싱킹 워크숍,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 활성화 업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단계 창업 환경 조성 활동을 통해 재학생의 창업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고 2단계에서는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활동을 했습니다. 창업교육센터는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활동을 통해 재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활동 등 동기부여를 통해 창업 동아리를 발굴했습니다.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활동 결과로 창업 전문가 특강, 명사 초청 특강, 디자인 싱킹 워크숍, 창업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재학생이 2,390명이 참가했고 창업 동아리 51팀 222명을 발굴했습니다. 예비 창업자로 발굴한 창업 동아리 51팀은 창업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위드 코로나 트렌드를 반영한 창업 아이템을 개발했습니다. 본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으로 만족도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3단계로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 및 지원을 했습니다. 3단계 활동에서는 우수창업 아이템 보유팀을 대상으로 멘토링, 코칭, 아이템 고도화 등 창업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활동 결과로 창업경진대회를 2회 개최해서 우수창업 아이템 총 15팀 22명을 발굴했습니다. 우수 창업 아이템 보유팀들에게는 창업 멘토링 및 컨설팅, 지도교수 멘토링, 창업 장려 및 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우수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창업활동 및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원, 창업화 프로그램을 단계별 지원했습니다. 우수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지원 결과 사진과 같이 시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도 같습니다. 본 활동에 참가한 재학생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 아이템 검토 및 수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4단계로 학생 창업 및 크라우드 펀딩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시장 검증과 창업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정부 지원 사업 지원을 통해 창업 동아리 10팀이 학생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15팀이 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 및 외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고 1억 6,150만 원의 지원 수혜를 받았습니다.
4단계 활동 성과입니다. CNS 등 총 10팀이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창업 동아리 CNS는 주얼리 제품으로 현재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 중이고 목표 금액인 600%를 달성했습니다. 창업 동아리 해리스가 가방 제품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5단계 성과 확산 활동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에 제10회 창업경진대회 및 시제품 등 성과 전시회를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성과 전시회에 창업 동아리 학생들과 총장님을 비롯해 교내 부서처장님, 시창업 지원 담당님이 참석하셨고 충북 테크노파크,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북도 기업지원 등 외부 유관기관 등에서 참여했습니다. 전시회 투어를 통해 학생들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창업동아리 시제품, 보유센터 입주 기업 제품, 그린광학 등 선배 창업기업의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창업동아리 포터리가 초기에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린 스타트업 기법으로 우암동 도지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해 창업동아리 성과물을 대외적으로 성과 확산에 활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예비 창업자 육성이 가능한 밀착형 창업 지원 시스템 세이프 플러스 S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세이프 플러스 S는 전국 대학 창업교육 컨설팅에서 청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의 창업 지원 시스템은 체계화돼 있고 창업교육 확산 수준 이상 궤도에 올라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말처럼 청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는 앞으로도 밀착형 창업지원 체계 시스템 세이프 플러스 S를 바탕으로 성공 예비 창업자 육성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학생종합상담센터 김정림 연구원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에게 선물이 하나 왔죠.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에 빨간 등을 켜고 왔습니다. 코로나 소리를 내면서요.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이 더욱 지방대학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빨간 등을 켜고 온 코로나라는 손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학에서는 발빠르게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사례로 포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부터 운영 내용과 성과 및 계획, 순환 프로그램과 언론에 홍보되었던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기획한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장기 투숙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코로나가요. 첫 번째, 대외적 환경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고 일상생활과 여가생활 제한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코로나 우울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고 2021년 교육부 연구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의 변화로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외적 환경이 우리 같은 청주대학교의 지방대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학생들이 이참에 입대를 하거나 차라리 반수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학사지원팀 옆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자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자퇴를 합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진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인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이 불안감을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주대학교 학생종합상담센터에서는 신입생들의 마음건강 지원 방안의 하나로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추진 운영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은 함께 보시고 계신 그림과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감상하시죠. 네 컷의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서로 괜찮다고 토닥거리는 두 친구,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가, 비가 오는데 큰 토끼에게 안기는 꼬마, 여자 어른의 손을 잡고 어딘가 길을 웃으며 걸어가고 있는 친구의 모습에서 토닥토닥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 목적, 기대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 매뉴얼은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인을 확인한 후 코로나19 및 원격 수업의 애로사항의 내용을 접수하고 또 새내기 대학생활에 대한 궁금증 중심으로 내용을 또 접수받아서 각 학교의 장학이나 학사, 기숙사 등의 관련 부서로 연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곧 종료되어 청주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마무리 삼아서 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신입생 토닥토닥 프로그램의 운영체계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학생종합상담센터에서 주관해서 소남학생 봉사단이 1:1 비대면 전화로 토닥토닥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을 좀 보시면요. 1. 대상자를 선정하고 2. 3월에 1차로 심리안정 지원 상담을 운영합니다. 3. 소노마 학생 봉사단원들이 상담한 사례에 대해서 슈퍼비전하는 시간을 좀 갖고 4. 학기 말에 2차로 학교 적응 상담을 또 운영합니다. 2차 상담 결과를 분석해서 1차, 2차 상담 결과를 분석해서 완료 내용을 파악합니다.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은 운영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상담 퍼센테이지를 보면 80% 후반부터 90%까지 운영했는데요. MZ세대 특성상 학교 번호는 받지 않는다. 일단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 또 관심 없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에 2페이지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2020학년도고 지금 보시는 현황이 2021학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큰 차이점은 20학년도에는 1회 운영해서 21학년도에는 2회로 확대 운영된 점입니다. 다음으로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에 따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 성과는 2020학년도에 교육부 주관 대학 방역관리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입니다. 교육부 대학 학사 지도과에서 우수 사례 선정을 되었음을 공문을 통해 확인했고요. 따라서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은 우수 상담 모델로 여러 대학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크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별 대학생활 만족도를 보면 수도권 대학이 3.64, 비수도권이 3.62%로 조사됩니다. 반면에 우리 대학교, 청주대학교 토닥토닥 상담 서비스를 받은 학생의 만족도는 5.0을 기준으로 2020학년도 4.62%, 21학년도 1차 운영에는 4.84, 2차 운영 시에는 4.91로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학령 인구가 점점 줄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고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 문을 닫는 곳이 있다. 이런 시점에 중도 탈락률 감소는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의 아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은 중도 탈락률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A신문사에서 대학에 무슨 일이? 라는 제목으로 2020년도 4년제 중도 탈락률을 6.9%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주요 대학 중도 탈락률은 적게는 6%에서 최고 11%까지 확인됩니다. 반면에 청주대학교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0.76%와 0.69%로 낮은 탈락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대학의 큰 어려움이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큰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충청권 대학생들의 신입생 중도 탈락률을 살펴보면요. 세종시가 9.3%로 확인되고 공주대학교와 한밭대학교의 국립대학들도 7%대로 중도 탈락률이 확인되고 있어요. 충북 지역의 중도 탈락률은 보시는 표처럼 충북대가 9.1% 높죠. 다음은 세명대 6%, 충직 캠퍼스가 5.9%, 서원대가 5.3%를 보이고 있고 청주대는 4.5%로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서비스를 받은 참여 학생들의 생생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학부 21학번 김모 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 휴학을 해야 할지 반수를 해서 서울권 대학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었는데 투닥투닥 상담을 받고 일단은 재학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학을 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군유학도 아니고 계획 없이 일반 유학을 하는 경우에는 미복학률이 높고 미복학생은 시간이 지나며 자퇴생으로 중도 탈락하는 연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공과대학의 홍모학생은 전공이 어렵게 느껴져서 걱정이었는데 동일 전공의 선배가 자세히 전공 안내도 해주고 원격 수업에 꿀팁도 알려줘서 걱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수업 내용이 어려우면 학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대학은 전공이 어려우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기보다는 중도 탈락으로 연결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문과에서 이과 전공에 공부를 하는 학생 중에 중도 탈락 학생을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학년도에 처음 겪는 코로나19 상황에 알 수 없는 미래에 참 불안하고 막막했는데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 서비스를 받고 나서 캠퍼스를 경험한 듯한 게 좋았다라고 연기전공 학생이 말을 했어요. 그 연기전공 학생이 21학년도에는 소남 학생 봉사단이 되어서 21학번 후배들에게 투닥투닥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청주대의 전 학년들을 대상으로 학년별, 단계별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저학생, 저학년 중심의 탐색과 계획 수립의 토닥 프로그램, 도란도란 프로그램. 3, 4학년은 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명확한 진로 목표 설정을 위해서 으라차차와 위풍당당의 제목을 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생 종합상담센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학생처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종합상담센터의 운영체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종합상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 통합상담 시스템이란 청주대학교에서는 에델바이스라는 이름으로 학생 역량을 종합관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에델바이스 학생 상담 메뉴에 원스톱 상담을 클릭하면 상담 영역에 나의 고민은 으로 표시되어 나옵니다. 맨 밑에 잘 모른다라고 체크하는 학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래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마 중도 탈락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정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 종합상담센터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로 설계부터 진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역량을 차트화해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와 부서도 연계해서 상담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에 대한 환류 시스템을 전산으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청주대학교 학생 종합상담센터의 체계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끝으로 신입생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에 각 언론에 홍보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2020년도에 첫 해, 21년도에 두 번째 프로그램이 언론에 홍보되어 있습니다. 중도 탈락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대혁신지원 사업을 3년 연구한 결과 지방사립대가 처한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학령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더하여 코로나19의 긴 터널 현상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소규모의 지방대학에 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지방대학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신입생 대상 토닥토닥 상담 프로그램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성화혁신지원센터장 이용철입니다. 오늘 특성화혁신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 센터가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서 청주대 특성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금일 발표는 크게 4가지의 파트로 나누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특성화혁신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특성화 의의와 구조, 특성화 개요 및 목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X축 특성화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고도화 사업과 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뒤이어 Y축 특성화에 해당하는 PBL3 프로그램과
실학 성세관 구축 사업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지역 상생 발전 계획, 그리고 요약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특성화 혁신지원센터는 우리 대학의 원활한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5월 기획처 산하에 설치되었습니다. 특성화 혁신지원센터에서는 하는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성화 분야 교육환경 고도화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4가지의 특성화 분야가 있습니다. 항공, BT 보건의료, 디자인 콘텐츠, ICT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선순환 모델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대학의 브랜드 확립과 더불어 고등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환경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로 실학 성세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모여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실학 성세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충북과 연계된 문제를 발굴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경험을 학습할 수 있도록 경험형 PBL3 그룹 러닝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 혁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특성화 분야의 전문가 인력 풀 확보를 통해 지역 연계 사업 추진에 지속적인 동반 참여 및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성화 의의와 구조는 무엇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왼쪽 그림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대학 교육 초과 공급 시대입니다. 특색이 없는 대학은 학생으로 외면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성화를 통해 대학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백화점 나열식을 전통적인 교수법을 탈피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부합하고자 함입니다. 3번째,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도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축이 서로 연계가 되어 우리 대학의 특색 있는 특성화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3가지 축에 해당하는 의의를 바탕으로 4가지의 기본 원칙이 수립됩니다. 4가지 원칙은 권학 및 교육 이념의 재해석,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산학협력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수요 기반,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기의 적응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적극 부합, 융복합형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입니다. 다음으로 특성화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X축 특성화인 지역 미래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Y축 특성화인 실용 융합형 인재 양성, Z축 특성화인 기초 교양 강화, 이 3가지 축이 입체를 이루어 제4차 산업혁명 미래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청주대학교에서는 특성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성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 교육 환경이 이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대학교는 충북 주력 산업 및 특화 산업 현황과 청주대 주변 산업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특성화 모델의 연계 지점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X축, Y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축을 통해 지역 미래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역량에 대응하는 충북 성장 산업을 우리 대학의 X축 특성화로 설정을 하였고, 크게 ICT 에너지, 디자인 콘텐츠, BT 보건의료, 항공 분야가 있습니다. 청주대에서 설정한 Y축의 의미는 학문 간 상호작용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을 창출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실용 융합형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체제를 구축하여 기존의 학문에서 탈피한 뉴 칼라 양성 교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 지적 및 산업적 지형 변화에 대응, 학문 상호작용에 의한 융합교육의 창출, 현장 적합에 필요한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할 수 있는 실용 융합 인재 양성을 Y축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특성화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서 추구하는 특성화 목표는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특성화 생태계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특성화에 대한 전교적인 확산을 위한 선도산업 추진, 특성화 혁신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추진 체계의 일원화, 창의적 혁신을 위한 특성화 시범 사업 추진, 이러한 특성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특성화 혁신 지원센터에서는 특성화 분야 교육환경 고도화 사업 추진, 실학성세관 구축 사업 진행, PBL Thrive 그룹 러닝 사업 진행, 특성화 혁신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POE 특성화 생태계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X축 특성화와 관련하여 저희 특성화 혁신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고도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 교육환경 고도화 사업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및 실습 시설들을 구축, 확충하여 POE 기반의 지역 인재 양성 환경을 실현하는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1년도에는 신설 전공이 다수 있는 항공 및 ICT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고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진행 현황은 1차 년도에는 항공 서비스 전공에 항공기 내 막업과 비상 탈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ICT 분야에 있어 수요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융합 실습실 및 가상화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항공 서비스 교육 환경 사후 관리를 진행하였고요. 항공기계 및 정비 분야에 있어 수요 분석을 실시하는 해였습니다. 3차 년도인 2021년도에는 항공정비, 항공기계, 무인 항공 분야에 있어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융합 실습실을 보완 정비하였고 소프트웨어 융합 실습실과 관련하여 교육 환경 사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환경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타임라인에 맞추어 주요 사업을 시각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항공 서비스 분야 교육 환경 고도화, 2020년도에는 ICT 분야 교육 환경 고도화, 2021년도에는 항공기계, 무인 항공 분야 교육 환경 고도화와 항공 정비 분야에 있어서 교육 환경 고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환경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청주대와 지역 항공사 간의 객실 훈련의 사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어로K에서 우리 대학 항공 서비스 실습실을 교육 환경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파이긱 소프트웨어 컨퍼런스가 소프트웨어 전공의 노기섭 교수님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 산업체 전문가, 대학 연구진이 모두 모여 ICT 특성화 분야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는 항공 서비스 실습실에서 교육받은 3학년 학생이 에어로K에 조기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이 청주대학교의 고도화 사업을 통해 거둔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특성화 분야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여 민, 관, 학 전문가가 함께 모여 특성화 방안에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ICT 에너지 분야에서는 2021년 8월에 파이긱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디자인 콘텐츠 분야에서는 총 3회에 걸쳐서
패션 디자인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를 모여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BT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021년 1월 VR과 MR을 활용한 보건의료 분야 실습 교육 포럼을 진행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항공 분야에서는 2020년 1월과 11월에 CJU 항공 특성화 교육 성과 확산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Y축 특성화로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BL3 프로그램입니다. PBL3 프로그램은 지역 산업 및 사회와 연계된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기대 성과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 의식 강화 및 공유, 기대 성과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 의식 강화 및 공유 가치 확산, 자발적이고 도전적인 실무 교육의 확대로 인한 교육의 질 제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성과 공유를 통한 대학 브랜드 인지도 상승입니다. 다음으로 실학성세관과 관련한 POE 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학성세관은 학생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회의실인데 MIT 대학의 미디어랩 개념의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청주대학교 내에는 총 6개의 회의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대학, 예술대학, 보건의료과학대학, 사범대학의 각각 POE관을 1개씩 구축하였으며 23동에 2개의 회의실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PBL3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난 3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타임라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2학기에 PBL3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과 관련한 서식 및 관련 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PBL3 프로그램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확정하였고 지도교수 간담회, 학습법 워크샵, 교수법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2029년도 2학기에는 총 19개의 강좌가 개설되었고 19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학기 말에는 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도 1학기로 이동해 볼까요? 프로그램 서식을 학습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서식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서식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공공기관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공유하였으며 프로블럼 뱅크 형식으로 문제를 업로드하여 학내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지도교수 및 대표 학생의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며 5개의 프로그램에 54명이 참가하였고 학기 말에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2학기의 주요 실적으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대학과 보건의료대학에 각각 POE관 1개씩 구축하였습니다. 총 15개 프로그램에 12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성과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활약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주대학생이 주축해서 만든 전자출입 시스템을 전국 대학에 공유하는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례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학생들이 발표한 사례를 모아 그 지역 유관 및 대학에 배포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 PBL 프로그램의 일부가 여러 방송 매체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보건소와 복지관과 협업하여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예술대학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굵직한 성과를 중심으로 PBL3 프로그램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프로그램 시작 이후 청주시청,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함께 심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전국대학혁신포럼과 충북권 혁신포럼에서 저희 프로그램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청주시 녹색청주협의회와 함께 주관하여 지역과 관련한 주제를 함께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지역의 유관기관과 상생 업무 협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괄목하란 점은 2021년 2월에는 청주대 학생이 자체 개발한 청주대 전자출입 시스템을 전국 대학에 알리고 필요한 대학의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2월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례집이라는 이름으로 사례집을 발간하였고 지역 유관 기관 및 대학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는 충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협업을 시작하여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폭넓게 만들어가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은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항공기계학 전공 윈윈팀은 청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드론 공기 정화기 개발이라는 주제로 녹색 도시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항공기계공학 스마트 AR팀은 드론십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 및 청주공항 적용을 주제를 가지고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에서 주최한 제2회 전국대학생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참가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1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어영문학 전공의 어서와요 번역의 숲팀은 CJB 청주 방송의 CJB 8시 뉴스 및 기타 다른 방송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치생학과 바른덴탈 길잡이팀은 민관학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여 청주시 시민의 구강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X축과 Y축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대학교 발전 계획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으로 나뉘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도와 2020년은 단기 계획으로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기의 계획은 특성화 분야와 관련하여 확대 개편과 실용융합 교과목 개발 유도 및 확대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은 발전 계획의 성장 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융합 전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안정화를 꾀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서 2030년은 도약 완성기입니다. 지역 미래산업과 청주대학교 학사 구조의 유기적 관련성을 공고히 가져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지역 미래산업과 관련하여 맞춤형 학문 단위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 실용융합 교육과 관련하여 완성기에 돌입하여 실용융합 선도 모델로서의 국가적, 지역적 위상을 공고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 청주대학교는 경험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현안 해결 플랫폼 생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의식 강화와 공유가치 확산을 통해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새로운 대학 브랜드를 제고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의식 강화와 공유가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성화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재 치하에 암울했던 시기. 오직 교육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재산 모두를 인재 양성 사업에 바친 청암 김원근, 석정 김영근 선생. 1924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된 대성보통학교는 18년간 수업료를 받지 않았기에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분 설립자의 유경사업은 그 후로도 계속되어 청주상업학교, 청주여자 상업학교를 설립하셨고 1947년 광복 1호 대학, 청주대학교의 전신인 청주상과대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설립자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1965년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준철 박사는 1980년 당시 충북도민 모두의 수건이었던 청주대학의 종합대학 승격을 이루어내었고 그 뒤를 이어 2001년 취임한 김윤배 총장은 제2의 창학을 선언하며 청주대학교를 발전으로 이끌었습니다. (70여) 년의 시간 동안 쉼없이 타오르며 세상을 환히 비춘 청주대학교는 학생들의 모든 기회와 가능성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이 나라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임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속에 혁신 없는 교육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 실학성세 4.0. 이 강력한 청주대학교의 새 비전은 과학기술, 감성, 신체, 진취성이라는 4대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실무적인 지식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청주대 IoT 협력사업단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창의 인재 양성 사업단에서 진행한 흑백 프로젝트는 저에게 정말 획기적인 기회가 되어졌어요. 청주대학교에서 제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성이 바로 선 인재를 키우는 것. 청주대학교가 지켜온 강한 믿음이자 가치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청주대학교를 빛내고 있는 수많은 동문들이 우리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흐리기도, 밤에는 어둡기도 한 하늘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파란 하늘을 꿈꿉니다. 모두가 꿈꾸는 파란 하늘이 영원한 것처럼 청주대학교는 여러분의 파란 꿈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할 것입니다. 파란 꿈을 키우는 대학, 우리는 청주대학교입니다.